네. 첫 번째 키워드 거부하면 높아져 입니다. 네. 뭘 거부하면 뭐가 높아지는 건지 기사 같이 볼까요? 보름 잠행 김남국 본인 징계 착순날 지역구 사무실에입니다. 네. 이 사진을 볼까요? 지금 이 사진 김남국 의원의 안산 지역구 사무실 모습입니다. 지금 지역구 사무실에서 지금 걸어 나오고 있는 어제 오전 본인 지역구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모습인데 지금 옆에 지금 이 사무실이다 보니까 옆에 이런 것도 지금 서 있죠. 잘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민생 청취하고 현장 목소리 듣겠습니다. 라는 것도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글쎄요, 김병민 최고님. 예. 지역구 사무실 앞에 이른바 기자들 용어로는 뭐 뻗치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앞에서 계속 죽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 뻗치고 있는 걸 모르지 않을 이 김남국 의원도 모르진 않을 텐데 지역구 사무실 아침에 이렇게 딱 출근을 했다는 건 나 잠행 아니야. 난 뭐 정면 대응할 거다 범죄자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국회 내에서 이제 막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끝끝내 자취를 감추게 되면 김남국 의원 징계에 대한 명분은 계속 쌓여가겠죠.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의정활동에 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요. 네. 쏟아지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사실 하나하나 언론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럴 자신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더 이상 숨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지역구 사무실에 비춰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으로서 있어야 할 곳은 지역구 사무실에 저렇게 사진 한 장 포착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국회의사당이 있어야 될 게 본인의 자리이고 그럴 자신이 없다면 의원직 빨리 내려놓는 게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겁니다. 네. 사실 그 전에 안민석 의원이 내가 김남국 의원이랑 통화를 해봤는데라고 전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한 얘기가 상당히 좀 심정적으로 심리 상태가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까지 좀 들었었던 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 심리 상태가 괜찮을까 싶은데 좀 이런 모습 어쨌거나 지금 지역 사무실로 좀 출근을 하고요. 좀 잘 지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 뭐 이른바 개딸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김남국 의원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문자냐? 여기 이런 문자입니다. 남국님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꼭 잘 챙겨 드세요. 건강해야 버틸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당당하게 나오셔야 저희가 희망을 찾습니다. 라는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이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힘내십시오라고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장을 했습니다. 네, 힘이 되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더 힘내고 꿋꿋하게 이겨내겠습니다. 라는 이런 문자를 김남국 의원이 직접 단문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윤경호 위원님, 김남국 의원 이제 사실 윤리위에 징계안도 올라갔고요. 정면 돌파하겠다. 뭐 이런 마음인 걸까요? 지금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이상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해야 될 일,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뭐겠어요? 유권자들에게 본인이 이미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해버렸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게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저런 식의 문자는 사실 그냥 주변에 있는 개인 지인이 정말 걱정된다라고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문을 보내진 않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강성 지지층이라도 주변에 김남국 의원의 개인적인 안위를 걱정하는 뭐 친인척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런 걸 저는 시비를 삼을 필요는 전혀 없고 김남국 의원이 정말로 어떤 점에 문제가 있느냐, 지금 윤리위에 왜 제소가 됐느냐 이걸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 왜? 뭐 회기 중에 아니면 뭐 상임위가 열려 있는 중에 무슨 뭐 투기에 가까운 뭐 코인 거래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아니면 도덕적으로 말로는 뭐 가난한 척 행동은 그래놓고 실제로는 수십억의 뭐 자산을 숨겼기 때문에
이런 막연한 거 말고 정말로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이라는 게 헌법기관이잖아요. 정말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부끄러워서 도저히 나는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는지를 명명백백 가려내는 게 지금 수사기관이 달려들어서 하는 거 물론 병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면 윤리특위가 저는 그래서 지금도 주목하는 게 네. 김남국 의원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아마 검찰이 신청해서 법원이 발부했을 때였을 거예요. 네. 뭔가 저는 지금도 유심히 봤던 거 기억이 나는데 네. 첫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혐의. 두 번째 조세 포탈, 세 번째 범죄 수익 은닉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정말로 김남국 의원이 지금 코인 투자를 통해서 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해충돌 방지라는 이거를 무릅쓰고 뭐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된 짓을 한 건지 네. 저는 국회 윤리특위가 이렇게 좀 좁혀가면서 가지치기를 해내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사안은 빨리 해결하는 게 빨리 결론을 내는 게 김남국 의원에게도 민주당에게도 그다음에 온 국민에게도 사실은 더 필요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처럼 중요한 건 국회 윤리특위가 좀 빨리빨리 속도를 내서 실체를 좀 찾아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코인 징계 절차 속도. 네. 어제 윤리특위 열렸습니다. 열어서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자문위 활동, 윤리심사 자문위 활동 최대 60일, 최장 60일까지 할 수 있는데 일단 30일 절반으로 좀 단축을 해서 이 안에서 윤리심사 자문위 의견을 좀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건 맞는데 징계 수위 놓고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어느 정도 수위로 할 것이냐 여부를 놓고 각 당의 시각차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좀 마지막 문단을 좀 볼까요? 정의당은 뭐라고 하느냐. 정의당의 입장은 김 의원한테 최고 수위의 징계가 결정돼야 함이 마땅하다. 때문에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징계 조치 의원직 제명을 압박을 했습니다. 반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쓴소리를 주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용진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사법과 품행은 다른 문제다. 품행 제로니까 제명.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반대했다 때문에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좀 각 당의 시각차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당의 이런 시각차 어쨌거나 논의는 윤리특위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 위원장은 뭐라고 하느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김남국 소명 거부하면 징계 수위 높아질 것. 변재일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네. 김남국 의원의 출석 문제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럼 징계 수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윤리특위에서 출석해서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징계 수위가 높아질걸요? 네. 소명을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거부를 한다 그러면 징계 수위가 높아질 거다. 사실 이게 어떻게 들으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또 어떻게 들으면 이상식 실장님. 네. 좀 단호한 잣대로 챙겨보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는 멘트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또 어떨 경우에 자수를 하면은 이제 형이 이제 낮아지는 그런 경우이지 그쵸? 않습니까? 우리 윤리위원장 변재일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그 국회 윤리특위 차원의 이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은 굉장한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데미지를 입게 될 것 같은데 저게 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검찰 수사처럼 속도를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징계 수위를 낮추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이제 굉장히 징계 수위를 높이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하신 말씀이 저 말씀도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뭐 바르지 못한 거 하고 또 징계 사유하고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징계를 하더라도 이제 굉장한 이제 절차적인 정당성을 준수하자 이런 말씀인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제 시일이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좀 결단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김병민 최고님, 김남국 의원이 자진 이 뭐 사퇴라는 어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이런 걸 밟을 거라고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김남국 의원이 문자 메시지 보냈던 게 조금 전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곳에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네. 그곳에서는 김남국 의원 힘을 내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고 오히려 이런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 내 젊은 청년 정치인이나 의원들에 대해서 더 극한적인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사람들이 사법적인 잣대와 이 윤리적인 잣대를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거면 윤리특위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 처벌이 끝나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국회의원직 자동으로 상실되죠. 하지만 그런 시일이 올 때까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게 된다면 네. 결국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국민의 세비를 따박따박 받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보게 되면 사법적 문제는 별개로 상임위 중간에 코인 활동했던 내용들도 있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수십억 대의 돈을 본인의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여기 위험천만한 일들에 본인의 투기성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김남국 의원을 뽑아줬던 국민과 시민들의 생각은 안산과 단원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준 거지 본인의 온갖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자산 증식하는데 수십억씩 가지고 베팅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아무런 일 없이 넘어가거나 사법적인 잣대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국회 스스로의 자정 기능들이 완전히 상실됐다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의당도 요구하고 국민의힘도 요구하고 민주당 내에 소신 있는 인사들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 징계 문제 어떻게 처리할지 마지막 몫은 169석의 힘을 가진 민주당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적인 잣대를 들이댈 거면 윤리특위가 왜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근데 지금 변재일 이 윤리특위 위원장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소명 관련해서 변재일 위원장 소명을 거부하면 징계수위 높아질 거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문위, 윤리심사 자문위에 강제 출석을 시킬 수 있는 조항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안 나오면 수위가 높아진다.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영걸 대표님. 네. 김남국 의원 나와 좀 소명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올 가능성은 많다고 봐요. 높다. 근데 변재일 윤리특위위원장이 네. 안 나오면은 징계수위 높아진다고 하면서 막 웃었잖아요. 네네. 하나만한 얘기를 했고 자기가 봐도 우스운 거예요. 네, 징계수위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출석 정지, 뭐 사과, 뭐 경고 이 정도 하고 나머지 네 번째는 제명이거든요. 네. 제명하려면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돼요. 3분의 네. 2. 네. 근데 민주당이 169석인데 찬성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명이라는 거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가 38건이 지금 징계위에 올라와 있는데 윤리특위에 올라가 있는데 하나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나 그 박덕흠 의원부터 지금 하자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사법적인 처리 절차를 지켜보자고 하자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자는 뜻이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윤리위가 아니라 문계기위원회고 척 하는 거죠. 공정한 척, 속도 내는 척, 도덕적인 척. 시간 끄는 겁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도 시간 끌고 네. 윤리특위도 시간 끌고 이러저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21대 국회에서 38건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김남국 의원만 특별히 빨리 속도를 내서 윤리특위에서 처리할까요? 저는 그냥 시간 끌고 잊혀지기를 기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좀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국 신속 징계 합의해 놓고 일단 여야 합의로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빨리 징계 여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국회 윤리위원장, 아까 나온 변재일 위원장이죠. 박덕흠, 윤미향 먼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좀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윤리특위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조선일보와의 통화입니다. 통화에서 김 의원 징계 전에 박덕흠,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박 의원은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에서 계약을 수주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 그리고 윤미향 의원은 정대협 기부금 그리고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현재 윤리특위에 넘겨져 있는데 자문위 두 사람 모두한테 지금 제명 의견을 현재 낸 상태입니다. 두 사람 다 제명돼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후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 윤미향 의원은 1심에서 일부만 혐의가 인정돼서 1,500만 원 벌금형이 선고가 된 상태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둘 다 제명이라고 윤리특위에서 나왔지만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좀 먼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상식 실장님. 네. 어쨌거나 이 앞에 선 것들을 먼저 처리를 하고 가면 김남국 의원 거는 밀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우리 변재일 위원장께서 네. 박덕흠, 윤미향 먼저 하자고 한 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 시간 순서상으로 저게 먼저 접수가 돼 있고 또 논의 네. 중에 있으니까 안건이 계류돼 있으니까 저걸 먼저 하자는 취지 같은데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또는 네. 시급성에 따라 얼마든지 그 처리 순서는 바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네. 조금 전에 윤은걸 패널께서 이제 3분의 2, 제명에 필요한 3분의 2라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치 그렇게 섣불리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 사이에서도 네. 이렇게 하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굉장히 지금 역풍분다.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걸 뭐 어떻게 표결을 할 때 어떻게 당론을 할지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충분히 저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그만큼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리특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제명안을 의견을 해놓고 그걸 정작 본회의에 올려서 3분의 2 통과가 안 되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하겠느냐 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명. 근데 지금 변재일 위원장이 이 언급한 앞서 이 두 사람 먼저 처리해야 돼라고 언급한 두 사람을 보면 박덕흠, 윤미향 둘 다 제명이라는 결론을 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김남국 의원 건을 얘기를 하면서 먼저 제명 이 징계 결과가 나온 사람들 2명을 얘기를 했다는 건 요거는 윤경호 의원님.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변재일 위원장 나름 제명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문위원회 의견이잖아요. 네. 자문위원회에서 일종의 건의죠, 건의. 네.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건 박덕흠, 윤미향 두 의원은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놨는데 그 다음에 경찰에서 불송치해버렸고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 벌금형 나오고. 판결을 했는데 대부분 무죄고 일부만 이제 벌금형 유죄잖아요. 그러니까 자문위의 판단은 사법적인 잣대가 얼마나 반영이 됐겠느냐 이 문제 제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여러 패널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회 윤리특위 저거 처음부터 쇼 아니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지 손발 자르는 거 봤느냐. 맞아요.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입는 정치적인 피해. 네. 더군다나 선거 1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 본인은 물론이고 공천 여부, 뭐 유권자들이 얼마나 싸늘해졌는지, 네.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이 속해 있었던 민주당도 얼마나 이걸로 인해서 많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느냐. 이건 저는 국회 윤리특위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 신속하게 뭐 손발 다 자르는 거 할 수 있으면 해야겠죠. 그러나 이거보다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걸 안건으로 다루는 것처럼 저는 정치적으로 입는 손실, 손해, 피해 이게 훨씬 더 크다. 그 점을 아마 민주당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윤리위원장의 얘기는 앞선 건도 처리를 하고 김남국 의원 건도 빨리 좀 처리를 하고 김남국 의원 건도
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앞선 건들이 같이 좀 속도를 내서 좀 한꺼번에 쭉 일사천리로 좀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